자, 우리가 흡음량을 봤어요. 그죠? 흡음량.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하나가. 그게 뭐냐면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반사되는 면이 몇 개나 있느냐 이거예요.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프리필드에서는 원으로부터 4방, 8방, 16방, 360방. 그러니까 원처럼 퍼져나가지고, 구처럼 퍼져나가지고, 그죠? 원이 아니라 사실은 구처럼 퍼져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원래 아주 이론적인 거고, 그죠? 아주 이론적인 건데, 사실은 이런 이론적인 상황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특히 공장 안에서는. 공장 안에는 바닥 있잖아요. 일단 바닥. 그죠? 바닥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반사되는 면이 있단 말이죠. 바닥이 있으면, 이제 흡음이 얼마 되든 간에 하여튼 반사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론적인 면부터 시작하면 완전히 구 형태로 그냥 퍼져나가는 것. 그걸 우리가 방향성 팩터, 그래서 Q 팩터라고 얘기합니다. 약자로는 Q 팩터라고 얘기하고, 이게 디렉티비티 팩터, 방향성 팩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향성 요인. 이거 Q를 기본적으로는 1이라고 잡습니다.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것을. 그렇죠, 그죠? 만약에 바닥에 놓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닥이 있다. 바닥에 놓여져 있다. 바닥이 있다. 그러면 일단 밑으로 못 가요. 그죠? 에너지가 밑으로 못 가고, 얼마가 튕겨졌든 간에 방향만 생각하면 이건 다 위로 가요. 그죠? 그죠? 이 밑으로 갈 에너지가 다 위로 갈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간 거에 이 위에서 바라보면 2배가 와요. 그렇죠? 그죠? 밑에 게 튕겨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 가던 거 하나에다가 튕겨나온 거 하나. 그렇죠? 그죠? 그래서 Q는 2가 됩니다. 그렇죠? 그죠? Q는 2가 되죠. 그죠? 근데 이것이 모서리에 놓여져 있다. 여기에 벽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벽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못 가지, 그죠?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에 갔던 것이 다시 튀어나오죠, 그죠? 그래서 위로 갔던 게 2배가 됐는데 그것이 이쪽으로 다시 튀어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Q가 4가 됩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벽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벽이 하나 더 있다. 그럼 모퉁이죠, 그죠? 아주 구석, 그죠? 이런 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구석, 이런 모퉁이. 이런 모퉁이라고 한다면 바닥 있죠. 바닥 있지. 이쪽 벽 있죠. 그 다음에 저쪽 벽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 바닥이 있으니까 2배 위로 올라가고 또 저쪽에서 밀으니까 4배가 되고 이쪽에 또 미니까 Q는 8이 되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 117페이지에 있는 그림 6-11 방향성 Q 팩터의 결정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Q가 360도 방향, 구의 방향,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갈 Q는 1. 그 다음에 바닥이 있다. Q가 2. 벽이 또 하나 있다. 그죠? 모퉁이. 모서리. 그죠? 모서리가 있다. 그러면 Q가 4. 4가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또 하나 벽이 있다. 모퉁이. 그럼 Q가 8이 되죠. 그죠? 그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만 따지면 Q는 이렇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얼마가 튀어나오냐. 이게 바로 흡음률이었죠. 그죠? 얼마가 튀어나오냐. 이거 두 개를 고려하면 이제 실제로 소음이 얼마만큼 튀어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7페이지 거리에 의한 음이 감소. 공장 현장에서 하고 나오죠. 공식이 하나 나오죠. 그죠? 좀 복잡한 식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그 식을 한번 여기다 써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런 식으로 풀어냈었어요. 그죠? LP는 LW-20 log R-11. 그랬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자유음장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벽이 있죠, 바닥이 있죠, 천정이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반사되는 것, 흡음되는 것 이런 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식은 자유음장에서 얘기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117페이지 먼저 그 식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써보면 LP는 LW 플러스 10 로그 Q 나누기 4파이 R 제곱 플러스 4 나누기 R 이렇게 됩니다. 이처럼 Q 팩터와 그 다음에 R 팩터를 고려한 식이 나와요. 이 식이 어떻게 유도화됐느냐? 이 식이 유도된 것은 일단 생략하고 바로 식을 썼죠, 그죠? 여기서 R이라는 게 뭐냐면, R은, 요거 바로 밑에 나왔죠, 그죠? 이게 실내 상수라고 얘기하는데, 흡음계수 평균치라는 뜻입니다. 흡음계수 평균치 곱하기 표면적 나누기 1-알파의 평균치. 이게 실내 상수예요. 실내 상수. 그래서 룸 컨스턴트라고 얘기합니다. 컨스턴트. 룸 컨스턴트라고 해서 R자를 따서 우리가 R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Q 팩터와
R 팩터를 고려해서 LP 수준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유도하는 것은 이제 기하 음향학에서 아주 이제 복잡하게 좀 유도가 돼요. 유도되는 것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해주려고 하는데, 먼저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자유음장에서 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식이 다르다. 실제 현장에서는 Q 팩터가 일단 R 팩터가 고려가 된다. R 팩터라는 것은 흡음량이 얼만큼 되느냐, 흡음이 얼만큼 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고, 그 위에 Q 팩터는 봤었고, 그 다음에 지금 흡음에 대한 것도 좀 봤었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진도를 더 나가서 보면, 뒤에 한번 118페이지를 볼까요? 118페이지 보면,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죠? 문제 1번, 음력이 20W인 음원의 음력 수준을 구하라.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력 수준이니까, LW는 10 로그 W 나누기 W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20,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와트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0 로그 20와트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렇죠, 그죠? 12승. 그러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문제 2번. 자유음장에서 음력이 W인 음원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LP를 구하라. 이것도 우리가 금방 풀어본 식이죠, 그죠? 그래서 I는 W 나누기 4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 양변을 갖다가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0 로그를 취하면 10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풀어본 것이 바로 LP는 그죠? LP는 LW 마이너스 20 로그 R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풀어냈었죠, 그죠?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유도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 3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여러분들이 숫자 넣고 풀어보면 되죠, 그죠? 문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4번이었어요. 4번. 계산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는 과정만 여기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보면 지금 방이 있죠, 그죠? 이론적인 방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방이니까 깨끗한 문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여기가 5m, 여기가 5m, 그리고 이쪽이 10m인 그런 방이에요, 그죠? 이런 방에 총 흡음량을 구하라. 총 흡음량. 천정, 벽면, 바닥. 그렇겠죠? 천정, 벽면, 바닥으로 들어가는 총 흡음량을 구하라. 그것만 구해보면, 천정. 그죠? 천정. 그러면, 천정에 알파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거기, 문제에 주어져 있죠? 천정의 알파가 0.2. 그 다음에 벽의 알파가 흡음 개수가 0.1. 그 다음에 바닥이 0.4. 이렇게 주어졌다. 이럴 경우에 S, 표면적만 구하면 그거 곱하면 그게 총 흡음량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표면적, 천정의 표면적 5 곱하기 10, 그렇죠, 그죠? 그래서 50 메타 제곱이 되겠죠, 그죠? 천정하고 지금 바닥은 같으니까 바닥도 50 메타 제곱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죠? 벽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쪽에 하나, 둘이 있고 맞은편에 또 있죠, 그죠? 그래서 25m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50m 더하기 5 곱하기 10. 그것이 두 개 있으니까 50짜리가 두 개, 100m 제곱. 그렇죠, 그죠? 그래서 150m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걸 곱하면 각각의 천정, 벽, 바닥면에 총 흡음량이 나오고, 그걸 전부 다 더하면 그게 총 흡음량이죠, 그죠? 전부 더하면. 그래서 이걸 첫 번째 흡음량, 그래서 A1. 그렇게 됐고. 그 밑에 문제를 보면, 문제 5의 조건에서 천정과 벽면에 흡음재를 처리해가지고, 흡음재를 붙여서 이걸 바꿨어요. 흡음 개수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천정은 0.8짜리로 아주 높은 걸로 바꿨고, 벽면도 0.9짜리로 바꾸고, 바닥은 바꾸지 않았죠, 그죠? 0.4. 바닥은 그대로다. 이럴 경우에 표면적은 똑같겠죠, 그죠? 표면적은 50m 제곱, 150m 제곱, 50m 제곱,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 각각의 흡음량이 나올 것이고, 전부 다 더하면 총 흡음량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총 흡음량이 나오죠, 그죠? 첫 번째 흡음량, 두 번째 흡음량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소음이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5-2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5-2번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전 페이지 117페이지로 한번 가보실래요? 117페이지에 보면 NR이라는 공식이 있죠? 그죠? NR은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공식입니다. 노이즈가 얼마만큼 흡음으로 인해서 소음이 얼마만큼 감소되느냐? 이것은 10 로그 A2 나누기 A1.
뭐 A1과 A2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바뀌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감소되느냐? 흡음량이 변하면 소음이 이 정도로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총 흡음량을 구하는 것은 하여튼 표면적 곱하기 흡음 계수. 그럼 나오겠죠, 그죠? 그것까지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